음, 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의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아 구조는 바깥에 범랑지라는 껍질과 안에 상아지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래서 충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위험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우리 실제로 볼 수 없는데 이제 이런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면 충치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검은 부분이 안으로 좀 더 들어가고 또 안에도 또 약간 어두운 부위 있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까만 부분이 점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은 이런 스타일이 뭐 사진이 명확하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되면 더 심해진 거니까 이렇게 방사선 사진이 검게 될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게 썩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치과에서 이제 여기 충치가 보인다고 이게 충치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치과에서 이게 충치라고 금리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금리를 하진 않거든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금리를 하자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른 치과 선생님들 많이 보세요.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 했더니 뭐 몇 달에 12개 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뭐 여기 조금 보이다 말 듯, 여기 뭐 보이 말 듯, 뭐 솔직히 뭐 이렇게 확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리를 갖다 12개를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런 걸 우리가 충치라고는 하는데 무조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치 중에서도 구멍이 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위에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기 쉬워요.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또 가장 중요한 음식물이 닦일 곳인지 안 닦일 곳인지. 근데 물론 거기서는 환자가 노력하면 될 곳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노력하더라도 안 닦일 곳을 치료한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일부 선생님 중에는 어차피 환자 못 닦을 것 같아 치료해요. 이건 올바른 건 아니죠. 치아가 구조적으로 도저히 환자가 닦을 수 없는 충치가 있다면 치료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충치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까맣게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까맣게 들어가 보이더라도 좋은 충치인지 또는 치료가 필요한 충치인지를 구분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멍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데스인대로 이렇게 충치가 상아지라 그러죠. 그 전까지 이렇게 썩은 건 데스인대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겉에만 살짝 썩은 게 실제적으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X선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 크게 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과에서 사진 찍으면 오히려 더 실제보다 작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범랑질에 한해서 즉 겉에 껍질에 썩었다는 충치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실제보다도 과장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지켜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논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0%에서 80%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과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국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주저리 보시면 말이 많죠. 말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치료를 하잖아요. 응?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보통 치료를 많이 하죠. 이런 것만 보여도 막 치과에서 치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치료를 하면 무조건 과잉진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서 치료할 만한 건 없는 거죠.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만 충치가 있어도 치료합시다 그러고 했을 때 우리가 23개의 치료할 충치를 찾는다면 좀 기준을 올린 거야. 좀 많이 썩으면 하자 그랬더니 13개를 못 찾았어요. 13개 손해봤네. 큰일 났네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안 해도 될 치아가 무려 100개가 더 증가함으로써 훨씬 더 100명의 치아를 구하고 13개를 손해본 거죠. 그럼 13개가 망하잖아요. 망할 필요는 없죠. 치과는 뭐예요? 이 정도 충치를 놓쳤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음 6개월, 1년 후에 정기검진 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다시피 외국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호주 같은 데서는 이런 걸 갖다 치료하기보다 이렇게 조금 썩은 것은 여기 뭐라 써있어요? 노멀 홈 케어, 양치질하고 불소 도포해라. 그리고 치과적인 정기 검진을 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 치과 의사들을 조사한 걸 보면 이거는 미국 그 치과 협회지에 실린 건데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미리 치료하면 관절염 표면은 너무 이제 빨리 치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과 물으면 조기 치료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권장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썩었을 때, 즉 경계 부분보다 충치가 조금 안에 더 들어갔을 때, 요때 하고 요즘 졸업한 사람들은 요때 치료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때 썩은 거는 이제 기존에
기존에는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치과 의사들에게 요렇게 공고하고 있던 거죠. 예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요때 치료하고 지금 졸업한 사람들은 요때 치료하라고 배우기는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과잉진료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도 과잉진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교과서를 볼까요? 미국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거 많이 배우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있다고 그러면 교과서 펴줘야죠. 그러니까 항상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이런 거 안 배우고 있다 그러면 배우고 있는데 그래. 배우고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교과서를 펴서 딱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지. 뭐 말이 뭐 필요해. 아니, 배웠으면 교과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과서를 펴서 봐라. 우리도 미국 교과서와 똑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지 않잖아요. 답답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충치가 조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그 결정권은 의사에게 있는 거죠. 치과 의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다른 치과에 가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치료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잉진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